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원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북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요즘 무척 바쁘셔서요.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을 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원석 의원님은 이제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하고 네. 국정 운영 파트너가 돼야 되고, 예. 사실 이제 민생 관련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추경이 곧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아시다시피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아직 청문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어려움도 좀 있고요. 네. 그런데 대외적으로 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기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대내외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네.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기동민 의원께서는 최근에 송영길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어서요. 네. 예, 뭐 선배님들 잘 모시고 의원들 모시고 지구당 위원장들 잘 모시고 서울 시민들 잘 섬기기 위해서 상임선대본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네. 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서울 원팀 선대위 1차 인선안 발표했습니다. 네.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당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다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 선대위에 합류해 주셨고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 이렇게 꾸려냈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 하여튼 총력 지원하고 서울의 민심을 찾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좀 애정을 가지고 네, 바라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송원석 의원님 조금 전에 네. 이렇게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 되셔서 바쁜 일정 중에 취급한 게 추경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추경에 이제 정부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떻습니까? 여야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추진하기 위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물론 입장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네. 내일 공식적으로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로 이제 오게 되어 있고, 네. 16일 월요일에 시정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에 정책 질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경 23일 언저리 해서 소위 활동을 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K 방역이 국민들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또는 박탈하는 그런 점에서 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최소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네. 손실 보상의 보정률을 기존에 이제 90%에서 100%로, 그 다음에 미니멈을 50만에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네. 조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예. 당 지도부에서도 밝혔다시피 네.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해서 5월 중에 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긴밀히 또 신속하게 그렇게 협의해서 국회 일정을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예. 네, 민주당도 추경에는 같은 입장이시고 오히려 추경의 액수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기재부가 최근에 발표한 초과 세수 50조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네.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늦었어요. 네. 당선 즉시 50조 원 정도 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예. 인수위에서 검토했는데 차등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반발과 중소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들이 빗발치고 네. 이제 겨우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금방 말씀 주셨듯이 기재부가 참 재밌어요. 반려들의 변신은 무죄인 모양입니다. 제대로 코드 맞추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전에는
국채 발행 안 되기 때문에 네. 국가부채 문제 때문에 이 예산 지원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도대체 기재부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 같아요. 완전히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월 21일 날 1차 추경안 제출 당시에도 기재부는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물가에 미치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 왜 53조 원이 뚝딱 하고 나타나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정말 이런 기재부라면 한 치 앞도 못 보고 3개월 앞도 못 보는 기재부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세출구조정을 많이 하셨던데 제가 국방이라서 보는데 국방이 세출구조정을 한 1조 원 이상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국방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인데 네.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또 이제 국방 예산까지 깎겠다.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런 그 기재부의 오락가락한 행태,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행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회에서 예산 편성권을 비롯한 예산 통제 장치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서 네. 샅샅이 국회의 어떤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심층적인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혹시 반론 있으면 짧게 잠깐만 해주실까요? 아니, 반론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짧게만 주십시오. 첫 번째,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가 벌써 61조입니다. 네. 그것을 이미 추경재원으로 민주당에서 활용을 했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초과재원을 가지고 추경하는 데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이다 싶고요. 네.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에 세수를 추계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네. 누워서 침 뱉기 또는 거울 보며 욕하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추경을 할 때는 세수 실적이 한 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던 어떤 통계치. 그것이 네. 이번에는 4개월치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년치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세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 2020년도의 세수도 거기에 따라서 베이스가 그만큼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그만큼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출 구조조정은 그동안의 집행 실적을 봐서 또 금년에 집행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항목들만 모아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조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통과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곡 토론 주제는 한덕수 인준과 아니야 한 번씩 주고 받으셨으니까 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덕수 인준과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 먼저 송원석 의원께서 선곡한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1988년 서울 올림픽 공식 주제곡인데요.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죠. 새 정부 출범을 했지만 아직도 행정각부를 통할할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지를 못했는데요. 민생 회복이나 경제 회복 등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적하고 있는 새 정부의 일들을 위해서 야당에서도 손에 손잡고 협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기동민 의원께서 가져오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들었던 송원석 의원님이 선정한 손에 손잡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도 박성중 의원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손에 손잡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손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깐깐하게 하겠습니다. 이 김현장 씨의 멍인데요.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곡이죠. 그리고 또 잘 돌려놔
이런 중독적인 후렴구 회오리춤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통합과 협치 금방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취임사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청와대 용선 졸속 이전, 부실 이전, 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 그래서 이제 불통 내각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국민적 실망이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또 국민의힘 역시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잘 모시겠다, 이런 초심을 망각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다 돌려놔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을 돌리기에는 내 상처가 너무 크다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네. 부디 국민 통합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현정 씨의 멍 이렇게 한번 선곡해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한덕수 인준과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관한 노래 선곡.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골라주셨고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김현정의 멍 골라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과의 협력, 대화, 소통의 당사자 책임자이신 송원석 의원님, 지금 협의 계속 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분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역량을 인정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을 향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를 우리가 했는 것인데 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고액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게 기업에서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출중한 분을 총리로 모셨기 때문에 총리로서 하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이거는 새 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닌가, 또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환율도 문제, 물가도 문제, 금리도 문제, 3고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IMF 같은 데서는 지금 퍼펙트 스톰이 덮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만큼 지금 국민들께서는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바로 국회가 어떻게 협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마시고 총리 인준 조속히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기동민 의원님, 한덕수 후보자는 민주당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한 추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발목 잡기, 동의하십니까? 송원석 의원님 말씀 주신 10분의 9는 협박하고 겁박하시고 10분의 1만 호소하셨는데 전혀 호소로 느껴지지 않고요. 기동민 의원님 10분의 9가 호소입니다. 송원석 의원님 인품이야 제가 보증하지만 네. 또 직책 때문에 그런 악역을 수행하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황인식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전혀 없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분을 모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상황 인식이고요. 네. 한 4년 김현장이 계시면서 회의 한 4번 정도 하고 한 20억 정도 받으시고 무역협회에도 한 3년 정도 있으시면서 한 20억 정도 받으시고 사회이사 하시면서도 한 8천만 원 받으시고 한 40억 이상을 그렇게 땡기셨던데 돈과 권력, 명예 한꺼번에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수석이었다. 네.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직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계셨던 한덕수 후보자라면 예.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동을 저는 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내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경제 위기, 안보 상황을 추스릴 수 있는 훌륭한 분들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을 생각했다면, 국민을 생각했다면 과거 구시대에
철진한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새로운 시대인 거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훌륭한 상품들을 내놓고 잘 사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불량 상품 내놓고 무조건 강매해야 된다. 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그게 발목 잡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저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발목 잡기가 아닌 몸통이라도 잡아서 바로 서거해야 된다. 그것이 기동민 의원님 너무 길게 하시는데요. 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제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계를 가져와서 재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좀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읍소드립니다. 저 역시. 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예. 물품을 잘못 골랐다고 하시는데 예. 정말 고르고 골라서 최상 등급 품목을 골랐습니다. 네. 물건을 잘 골랐기 때문에 네. 잘 팔릴 거라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청구를 하는데 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예. 인준을 조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기동민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왜 저는 바로 예, 기동민 의원님. 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준을 해주실 것인지 부결하실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부결하시겠습니까? 인준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의원총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네. 저는 당론을 인준 찬성 당론, 예를 들어서 북정에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찬성해야 된다는 당론을 갖기는 가능성은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자율투표일 텐데 네. 저는 이런 어떤 그 장관 후보자들의 이 잘못된 행태, 임명 강행, 오늘도 두 분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행을 하셨던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이 인준 통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일 거다. 네. 저 역시 지도부에서 어떤 판단들이 있겠지만 비밀 투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의 인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경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 선뜻 인준에 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송은석 의원님, 만약에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 인준 부결 당론을 모으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다면 결국 송은석 의원님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게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설득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 투표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경우에 핵심 당원들의 어떤 표적 이렇게 되면은 많은 문자 폭탄이 날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밀 투표 아닙니까? 비밀 투표를 통하여 한다면 민주당에도 양식이 있고 상식이 부합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발목 잡기를 함으로써 국민적인 비판에 역풍에 휩싸일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협치의 어떤 첫 걸음을 잘 뗄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호소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집권을 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극소수당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당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야당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여당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업소를 하게 되고 또 국민을 향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와 다른 장관들 지금 청문회를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제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그 의혹이 진짜 문제가 있는 불법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잘 없습니다. 그냥 흠집내기식으로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번에는 좀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기동민 의원님. 참 입장과 처지가 바뀌면 상황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정으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어요. 통합과 협치, 다양성에 대한 조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셔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어서 35번을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은근한 말씀이시지만 그리고 협조해달라는 호소의 마무리로 이어지셨지만 결국 내용을 보면 니들
결국은 협조해주지 않으면 역풍 불어서 발목 잡기로 국민들의 거센 허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세요. 저는 정치적인 공학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것은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자가 진심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식견과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인준에 찬성할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서로 발목을 잡는다 아니면 몸통을 잡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지라도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라면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은 명확하게 반대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네. 뭐 총리 물론 이제 민주당이든 어디에서든 그 연계 뭐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뭐 누구도 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서 이제 그러한 예측 보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든 여론에서든 또 민주당에서든 가장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되는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총리 후보를 포함한 인준 협의를 요구하신다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과 네. 그 장관들 이걸 연계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지금 총리를 잡고 있는 것은 장관들을 몇 사람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리 첫 국무위원 인사는 보면요. 네. 어떤 인위적인 남배 같은 거 없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능력만 최우선을 해서 고려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내정 또는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소통령 운운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실제로 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기부자 이름 한 땡땡으로 돼 있는 걸 후보자의 딸이다. 영리범인 한국 3M인데 이런 식의 우스꽝스러운 주장이 나왔고 또 뭐 딸이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 네. 이모 교수가 아니라 이모와 같이 썼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는요. 준비가 안 된 무능한 국민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지켜보신 국민들에게는 정말 제가 참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번에 후보자들은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고려해 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마지막에 인사권은 대통령의 그 전속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 정서상 좀 어긋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까지 보고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원하는 것은 총리든 장관이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과 도덕성만 보고 좀 투표를 좀 해주시고 청문 보고서도 좀 채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동민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전문성과 도덕성만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성과 능력, 적재적소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인사가 탕평 인사도 아니고 안배 인사도 아닌데 그러면 정말 출중한 실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후보자가 그런 것이며 정호영 후보자가 그런 것이며 이상민 후보자가 그런 것이며 아니면 원희룡 후보자가 그런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내에서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했대 거의 뭐 한 10명 중에 5명, 서너 명 정도만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지 다수의 많은 분들은 국민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 당시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보였던 준비 부족이나 실수 인정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성별과 독선적인 검찰주의자로서의 모습, 검찰에 맞서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서 그 삼족을 멸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뉘앙스의 위험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라든지 검사로서의 수사 당시에 가졌던 도덕적 잣대와는 전혀 다른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춘풍추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이런 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를 가지고 네. 계신 분이 어떻게 법무행정을 총괄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까? 네. 우리 당의 실수와 잘못이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흠결. 그리고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예, 요즘 면접에 줄 수 없다. 네, 송원석 의원님께 30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지금, 주시죠. 예. 예,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지금 조국 사태로 대별되는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관들은 정말 흠결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 첫 조각에서의 몇몇 장관님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관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역량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우수하다.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도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국민의 힘과 손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치를 네. 좀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네.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네. 입증되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